있습니다. 네, 일산 FM에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20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위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위톡은 우리의 이야기란 뜻으로 매 회마다 게스트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말 중에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워라밸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톡에서는 일상에 스며든 나를 채우는 순간들을 주제로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는 게스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상에 지치고 삶이 무료한 분들에게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위톡 3회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짜 맞춘 줄 알았어요. 너무 타이밍이 똑같이 해서.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위톡 3회 게스트로 초대된 곽광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랑 친분이 원래 있는 사이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목소리가 좋네요. 이렇게 목소리 좋은 줄 몰랐는데. 네, 그리고 오늘 위톡에서는 또 한 분의 게스트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학종이에도 출연을 했었던 이제 20살이 된 오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시연 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3 때 수능을 마치고 일산 FM에서 진행하는 학종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익숙하게 녹음을 했던 것만큼 오늘도 네, 좋은 녹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톡 3회는 곽광식 게스트님 메인이니까 네, 좀 말을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곽광식 오늘 게스트님께서는 이곳 스튜디오를 처음 방문하셨는데 혹시 전에도 이런 뭐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방송부 이런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이 처음이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딱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스튜디오 왔을 때 마이크 있고 뭐 녹음 장비 있고 그냥 네. 그냥 이제 뭐 녹음하는 거구나. 일단 그냥 뭐 긴장도 좀 되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스튜디오가 그래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좀 공간이 작아서 아늑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이니까 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원래 원체 말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긴장 없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곽광식 오시연님과 함께 위톡 3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위톡에서는 워라밸을 주제로 게스트분을 초청해서 이제 게스트분의 워라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곽광식 게스트님께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유명한 단어죠. 요즘 네. 뭐 워라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네. 그때 유행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했어요? 네. 대학교를 언제 졸업하셨죠? 한 6년 됐죠? 그래. 그때부터 워라밸이라는 그 단어가 부상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워라밸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사람들이 추구한다? 아니면은 그런 거를 뭔가 사람들이 실천하고자 한다? 라는 게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된 거에 대해서 뭐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셨는지. 사실 이제 워라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변하면서 네네. 이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단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워라밸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현상 대두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부터 개개인이 그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걸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공감대를 이루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확산이 된 것 같은 뭐 전자 후자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 워라밸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약어잖아요. 그쵸.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약어다 보니까 이 워라밸이 무슨 말인지 네네. 이걸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지만 네. 근데 이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네. 유학을 갔다 오고 네네.
한 3년 이상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사회 현상 워라밸이라는 사회 현상이 대두되고 나서 해외에서의 그 워라밸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네. 저는 그 유학하고 나서 제가 직접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네. 그 워라밸이라는 거를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은 계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30대 이시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이나 만나는 분들도 다 사회생활 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게스트분처럼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일 것 같은데 혹시 친구분들과도 뭐 워라밸이라는 주제 아니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본 적 있거나 좀 자주 뭐 아니면은 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 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IT나 이공계 쪽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워라밸을 음, 잘 지키는 경우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는. 잠깐만 이게 워라밸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문과적인 단어다 보니까 혹시 이공계 사람들은 워라밸이라는 단어 자체는 알고 있나요? 그래도? 다 알고 있죠. 알고는 어, 있는데 네. 이게 그 업 특성상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52시간 근무제를 해서 퇴근을 하더라도 신경 네.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그쵸,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궁금한 게 게스트 분께서는 원래 좀 하루를 좀 치열하고 막 뭔가 하루하루 미션을 생각을 해가지고 좀 바쁘게 사는 편인지 아니면은 바쁘게 좀 살더라도 어느 일정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분류를 하는지.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뭐 그냥 하루의 계획을 틀을 짜고 네. 거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계획으로 움직인다든지 조금 유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편인 유동적으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꼭 워라밸을 위한 시간을 남겨두기보다는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거나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그때 워라밸을 좀 추구하거나 실현하거나 뭐 그런 스타일인 건가요? 그렇죠. 그냥 내가 뭐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 때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워라밸을 네. 뭐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약간 좀 여유가 넘쳐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제 마인드에서 좀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스트분이 실천하고 있는 워라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분께서는 본인의 워라밸을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워라밸은 사실 가족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이요. 네. 뭐 가족과의 시간이라면 주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제 소통이라든지 뭐 맛집을 네. 간다든지 이제 음, 같이 소소하게 뭐 먹고 네. 같이 운동하고 뭐 이런 정도? 그러면은 부모님과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 가족이라면 형제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형제의 맞아요.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네. 이제 독립을 이미 했고. 네. 그래서 부모님과 그러면은 셋이서 살고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가족과의 시간을 좀 자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뭐 계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음, 워라밸을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워라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뭐 미국이든 퇴근 시간이 우리보다 좀 빠를 때가 많아요. 보통 얼마나 빨라요? 3시쯤부터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부터 퇴근하는 거예요? 네. 9시 출근 똑같은데? 조금 일찍 가기는 하죠. 근데 음, 이제 워라밸이라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음, 뭐 그런 문화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해외에서는 바로 이제 그 가족한테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좀 거기서는 일상적인 그런 마무리 습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3시에 일정이 끝나면 정말 진짜 하루를 번 기분일 것 같은데요. 일하고 나서. 그만큼 일찍 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뭐 네. 우리나라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출근을 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아주 사실 대도시면 모르겠지만 사실 뭐 직장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9시까지 출근이라고 하지만 뭐 반타이적으로 반자발적으로 7시 반이나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3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반차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그게 하루 일과 끝나는 게 3시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맞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도 네. 예,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쪽 문화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많이 좀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유학생활 때 아무래도 가족과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뭐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죠. 음. 그렇지만 제가 제일 이제 느꼈었던 건 사람이라는 게 뭐가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서도 그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제 생활을 보면서 이게 여유를 더 찾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오히려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편하니까 거기서 여유도 맞아요. 찾고 네, 뭐 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뭐 퇴근해서 자기 가족들이랑 뭐냐 공원에서 뭐 돗자리 깔고 뭐 피크닉을 한다든지 네네. 뭐 별을 본다든지 뭐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거기 가니까 되게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아 오늘 얘기하고 오늘 뭐 힘들었어 뭐 어쨌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가 참 예쁘네 뭐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네 이런 얘기를 아예 주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아, 그냥 이제 일상의 소소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루를 가장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잔잔하지만 그 속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네요. 그럼 가족분들과는 이렇게 좀 허물없이 얘기하고 친한 편이신가요? 약간 직장이 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괜히 엄마 아빠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상대지만 상대적으로 좀 말을 붙이기가 어렵고 좀 어려워지는 관계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자유분방하게 네. 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또 편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 약간 그래서 뭐 딸 같은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변에서도. 아, 그러니까 아들이면 보통 뭐 무뚝뚝하거나 뭔가 이제 그냥 말수가 적거나 이러는데 그런 일상을 뭐 공유하고 이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딸 같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뭐 그런 것도 챙겨주고 반대로 나도 부모님 의지도 하고 그런 모습이. 오션 게스트님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좀 이렇게 가깝고 친한 편인가요? 매우 친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네. 부모님께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 겪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죠. 아, 다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부모님께 뭐 고민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언을 구할 게 있으면은 네.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죠, 제가. 부모님께.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가 좀 잘 되고 그런 편인가 봐요. 매우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네.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부모님 조언을 듣고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나가면 되는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헤쳐나가면 되는구나라는 이제 해답을 얻을 때가 많기 때문에 네. 네,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많이 당황하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그 부모님께 해결을 얻었던 최근의 사례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최근의 사례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대학교 과제 관련해서 과제요? 예.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대학교 과제도 주제를 여러 가지를 던져주는데 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데 부모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이제 해답을 주시죠. 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콕 집어서 이런 식으로 써라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시되 네. 그 안은 제가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이정표가 있고 저렇게 가는 이정표가 있어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걸어갈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오션 게스트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제 결정을 또 존중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니 저는 대학교 얘기가 순간 나와서 아 대학교 때
대학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연애 상담 뭐 그런 거일 줄 알았는데 과제를 그렇게 부모님과 심도 있게 할 정도면 정말 이거는 그 교수님이 과제를 제출하면서 의도했었던 그런 부분을 거의 200% 축적하는 그런 학구파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곽강식 게스트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 가족분들과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게 일상이 됐고 그게 이제 나의 워라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분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가족분들과 좀 시간을 내가 보냈다라고 생각한 기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뭐 가족은 평생이죠. 네네. 뭐 평생이긴 한데 아무래도 뭐 제가 물리적으로 없었던 그 캐나다 시간을 유학 제외하고 때 네. 빼고는 언제나 학창 시절 때도 맞아요. 그렇고 가족과 이제 주로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오히려 학창 시절 때 되게 바빴어요. 대학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네. 오히려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음. 쉬는 날에는 아무래도 가족들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막 그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데를 찾아서 간다든지 요즘 또 분위기 네. 좋은 카페나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런 데를 방문하면서 또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네. 저는 그 점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가끔은 막 너무 놀다가도 이게 노는 게 다 의미가 없네라고 이제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네, 이제 가족과의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어쨌든 다 뭐 내 입장에서도 부모님 입장에서 다 추억이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요즘 또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가 네. 옛날에는 저랬는데 옛날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얘기 듣는 재미도 있고 소소하게 네네. 옛날 얘기도 들으면서 지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곽강식 게스트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좀 놀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근데 보통 부모님과 어딜 가면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자라난 청소년기에 있는 제가 여기를 가면 좀 유익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 초점이 저한테 이제 상대적으로 다 맞춰져 있어서 부모님은 그냥 이제 함께 가는 뭔가 동반자의 느낌이 강했었는데 사실 많은 이제 그 제 또래들도 그렇고 다른 부모님과도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좀 게스트님 말대로 좀 바뀌었다고 해도 세대 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의 재미를 좀 추구하고 다 만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과 이런 걸 하면 좀 같이 만족할 수 있다, 좋다라는 거를 좀 소개해 주거나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이거는 네.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사실 생각을 네, 해요. 근데 그냥 그 네. 뭐 꼭 일반적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사실 공통적으로 네.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좋은 데를 가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풍경이 좋은 곳, 네. 네. 뭐 풍경이 좋은 곳에 가면은 뭐 뷰나 이런 게 좋으면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확실히 그런 자연의 선물이 크죠. 네네. 그런 느낌은 뭐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부모님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가 되게 이쁘다라는 것에서부터 공감을 네네. 조금씩 얻어 나간다면은 그 이후의 대화도 좀 더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혹시 부모님과 최근에 갔던 그런 자연을 이렇게 같이 경험했던 곳 중에서 되게 좋았다라는 곳이 있나요? 추천해 줄 만한 곳? 뭐 최근이라고 하긴 좀 너무 예전 얘기인데 예전도 괜찮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 있었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오셨었어요. 호주요? 네. 네. 멀다. 네. 놀러 가기엔 좀 멀다. 마을 먹고 가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호주나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처럼 이제 넓은 땅을 이제 가다 보면 운전을 또 해서 국토를 또 횡단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네. 쭉 달리는 거. 네. 그래서 4박 5일을 계속 달렸어요? 두 도시를 이렇게 네. 통해서 갔다 왔는데 운전하고 나니까 4,500km가 플러스가 돼 있더라고요. 4,500km요? 네. 서울과 부산을 10번. 왕복 한 5번 정도, 그러니까 왕복을 5번 한 거네요. 갔다 왔다를 맞아요. 한 번으로 치면은. 그게 진짜 부모님과 어색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엄청 곤혹스럽겠어요. 제가 뭔가 그렇지도 같이.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모두가 이제 처음 경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이제 압도되더라고요. 아, 그, 광경에.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혹시 오시언 게스트님은 부모님과 여행 갔던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이나 아니면은 그 시간 중에서 좀 이거 되게 좋았다라고 소개할 만한 경험이 있을까요? 최근이죠. 한 5개월 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동작대교 노을 카페를 부모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노을 카페요? 네. 네, 아, 네네. 노을이 지는 그런 카페인가요? 진짜 노을이 지는 걸 보기에 적합한 장소예요. 아, 진짜. 영업은 이제 오전부터 하되. 네, 오전부터 영업은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동작대교 위에서 이제 한강 위로 저 멀리서 태양이 지는 모습을 보는데 네. 그게 그렇게 뭐랄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의 그 음. 감동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울었어요? 당연히 울진 않았고. 네. 근데 뭐랄까 이 광경을 부모님이랑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고 이 광경을 부모님께서 어쨌든 보여주신 거니까 차를 끌고 와서 아, 네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예. 근데 보통 부모님과 이제 자식은 서로 마주 볼 때만 이제 함께 하고 있거나 이제 같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험일 것 같아요. 그 곽광식 게스트님의 말처럼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서로를 되돌아보고 함께하는 시간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제 가족끼리 도란도란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명절 때만 친척들 보고 가족들 만난다고 하는데 사실 가족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막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거나 뭐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들도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은 항상 계시니까. 근데 그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과 그리고 나를 가장 좋아해주는 분이 부모님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뭔가 당연하지만 잊고 있었던 그런 새로운 워라밸인 것 같네요. 혹시 그럼 곽광식 게스트님은 앞으로 부모님과 뭐 계획하고 있는 일정? 아니면은 좀 부모님과 이런 걸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뭐 항상 이제 가고 싶은 곳은 계속 생겨나는 거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맛있는 거를 좀 더 많이 이제 해드리고 싶어서 아, 좀 본인 맛집을 좀 많이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혹시 부모님과 가기에 여기 일산 주변에 좋은 식당 이런 거 몇 개 있나요? 최근에는 저는 식당보다도 네. 좀 되게 놀랬었던 거는 요즘 호수공원이 야경의 명소가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킨텍스 쪽이 이게 생기면서 네. 사람들이 그쪽만 보고 다 피크닉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뭐 편의점에서 소소하게 일산의 발전을 보면서 네네. 그냥 뭐 소소하게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사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부모님과 술을 같이 한잔 하는 것도 되게 처음엔 낯설고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한두 잔씩 하다 보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연말에는 항상 부모님과 맥주 한 잔을 하는데 그때의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음 1년을 또 더 힘을 내서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특별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준 곽광식님의 워라벨은 진짜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오시언 게스트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가족분들과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부모님과 이럴 계획이 있다라는 게 좀 있나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연애겠죠.
저 개인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긴 하죠. 네네. 근데 부모님과 같이 하고 싶은 거는 네. 미국을 가는 미국. 예. 둘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해외파네요. 한 명은 호주를 갔다 오고 한 명은 미국을 가고 싶어 갖고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났던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께서도 거의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네네.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같이 미국에 가서 저희 고향도 같이 다시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이 나요 그때가? 사진 보면서 좀 얼핏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머리가 좋은 편이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서도 항상 미국을 다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거주의 의미는 아니더라도 그 살았던 동네를 돌아보고 뭐 이제는 여행의 개념으로 한번 돌아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도 거의 공감을 하고 그래서 미국을 빠른 시일 내에 가고 싶네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러게요. 미국은 지금 난리라서. 네. 알겠습니다. 미국을 가고 싶은 오시언 게스트님의 꿈도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추억과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고자 하는 곽광식 게스트님의 일상도 언제나 늘 유지를 하면서 잘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웃고 떠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참 금방 가죠. 오늘 곽광식 게스트님 이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함께한 소감이 어떤가요? 어느새부턴가 저 즐기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여기 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슬슬 입이 풀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 일산 FM 또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청춘만세 프로그램은 더 많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시언 게스트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4회 때 더욱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